돈은 좀 깨지지만 뽑히는 효율은 최고였던 허밋과는 달리 시프의 3차인 시프 마스터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아니 뭐 다들 파이터, 크루세이더, 헌터, 레인저, 어쌔신, 허밋. 야 허밋 이름 봐요. 타로카드의 9번 은둔자를 뜻한 허밋은 도적의 명칭으로 제격이죠. 다른 직업군들도 이름 다 이쁘게들 받았는데 시프만 3차가 시프 마스터래. 아니 도둑 공익년들 데리고 댕기니까 공익 분대장이다 이 소린가? 단검 도적은 빅뱅전 병신 직업 3대장이었던 팔불신, 그러니까 팔라딘, 불독, 신궁 사이에도 끼지 못했던 최약체 직업이죠. 과연 얘네들이 3차 땐 어떤 스킬들을 받았는지 표창 도적 3차인 허밋과 비교하면서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쉴드 마스터리. 마스터 레벨은 20이고 마스터시 방패 방어력을 무려 100이나 올려줍니다. 아니 플러스 100%? 네 100%라는 건 그냥 2배란 뜻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시클로전 리스트를 끼고 있으면 스킬 포인트 20을 써가지고 방어력 19를 추가로 얻는 겁니다. 1차 스킬 중에 마스터 레벨 20에 물방 40을 얻는 아이언 바디, 매직 아머가 주는 방어력의 절반도 못 얻죠. 야 이 심지어 이건 3차 스킬이라고. 지구방위본부에서 파는 통증 완화제보다 못하면 어쩌라는 거요. 두 번째 차크라. 와 나루토. MP를 써서 HP를 회복. 와 클레릭. 셀프 힐이네 이거. 엄청 좋아 보입니다. 이게 뭐 일단 별로 HP가 차지도 않고 시전 시간이 3초가 넘는데다가 심지어 이거 밧줄에서 쓰지도 못합니다. 회복량도 랜덤이에요. 마스터를 해도 풀피가 잘 안 찰 때도 있답니다. 뭐 어쩌라는 건지 이게. 심지어 스킬 설명을 보면은 도중에 움직이거나 공격을 받으면 중지된다 그러는데 와 이게 회복기? 여기서 그칠 수 없죠. 다음 스킬은 뭘까요? 바로 어설터입니다. 전사보다 리치도 짧은데 걸어댕기느라 죽을 맛인 시프에게 숨통을 좀 트이게 만드는 스킬이지만 사실 발판 올라갈 때나 쓰이지 후딜레이가 너무 긴 탓에 직선 거리는 또 걸어가는 거랑 비슷해서 이동기로는 부적절합니다. 데미지도 사실 이게 80%로 때리다가 1렙부터 210% 나오니까 꽤 세 보이지만은 스킬 딜레이 보시면 남들 3방 칠 때 한 마리 한 번 치는 꼴이라서 매우 꼴사납습니다. 마스터 레벨이 30인 어설터를 마스터를 하게 되면 데미지가 발당 450%로 나오는데 우리 세비지 블로우가 총된 몇 프로였죠? 480%네. 3차 스킬에 SP를 30을 갖다 부었는데도 한 마리만 공격하는 건 똑같고 데미지는 세비지보다 더 안 좋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있죠. 약 2005년부터 사람들의 연구를 통해서 나온 어설터에 대한 의혹은 이게 사실 몬스터의 물리방어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공격인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었고 실험을 통해서 이것은 입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물리방어력이 예티의 6배, 7배가 되는 웨어울프나 라이칸스로프 등등을 잡을 때는 세비지보다는 어설터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데미지가 훨씬 강했기에 사람들이 어설터를 찍는 걸 추천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그냥 어설터 찍는다고 물리방어력 무시되는 게 아니고요. 내 레벨이 몬스터 레벨보다 같거나 높아져야만 물리방어력 무시 효과가 나옵니다. 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거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 봐봐요. 지금 레벨 71짜리 시프 마스터가 어설터로 다크헤티 잡는데 지금 데미지 1500 정도 뜨잖아요. 근데 웨어울프 레벨 75인데 지금 1500, 1400 이렇게 뜨잖아요. 그죠? 네. 틀렸죠? 심지어 이거 스턴 100%도 아니야. 80%? 아니 궁수가 데리고 다니는 비둘기가 한 마리 공격에 스턴 99%인데 말이죠. 메소 익스플로전입니다. 시프 스킬 중에 그나마 좀 스킬다운 스킬입니다. 솔직히 진짜 지갑전사는 시프 마스터가 아니었을까? 돈만 있으면 어떤 보스든 순식간에 녹여버리는 극딜기입니다. 이 돈만 많이 뿌려두면 발당 몇만원 우습고 총 데미 수십만에 달했죠. 이를테면은 폭렬 망둥이 집 앞에서 닥사 쓰고 돈 왕창 뿌려댄 다음에 메이크로 펑 터쳐서 망둥이 잡으면 레벨 올리기는 쉬웠죠. 근데 돈 뿌려서 고래 몬스터 잡기에는 적자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몬스터 공격 시 매소가 나오는 픽파킷과 연계를 했어야 됩니다. 근데 픽파킷에 대한 거는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간에 메소 익스플로전의 존재는 일부 시프들이 인플레이션을 반기는 이유기도 합니다. 돈 좀 뿌려도 부담 안 되게. 야 장공 60% 1억까지 가자. 야 그 다음은 픽파킷. 2004년에 나온 스킬인데 스킬명이 깔쌈하죠. 픽포켓 아니고요. 원 발음으로 픽파킷. 스킬 이름처럼 몬스터를 공격할 때마다 약간의 매소가 일정량 드롭이 됩니다. 이게 딱 보니까 메소 익스플로전이랑 연계를 하라는 소리겠죠. 근데 이게 드롭되는 양이 너무 적어요. 이게 100매소씩 떨어지면 시프들이 다 주워가서 부자가 될 거라 생각하고 줄인 건가 모르겠는데 근데 1원에서 10원 언저리 떨어지는 거로는 사냥이 안 되잖아요. 픽파킷으로 나온 동전은 아무리 터쳐왔자 데미지가 잘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돈다발에서 돈주머니 정도 돼야 데미지 1000을 넘기는데 그거는 또 제가 직접 뿌려야 되고요.
그리고 글들 찾아보면은 픽파켓 레벨 올라가면 매소 더 떨어진다 그러는데 사실상 10원 정도 더 늘어나는 수준이었답니다. 돈다발은 절대 안 나왔다더군요. 허밋의 매소업에도 불구하고 픽파켓의 매소를 주워먹어서 부자 되는 게 두려워서 그랬으면은 드롭되는 매소 양을 좀 상향시켜주되 한 2분 동안 그 매소 못 먹게 했으면은 사냥할 때 그냥 잘 활용했을 텐데 말이에요. 너무 아쉬운 스킬입니다. 근데 뭐 마스터를 했을 때 공격당 드롭 확률이 60%고 세비지는 6발을 또 때리다 보니까 드롭되는 매소를 다 주워 먹는다는 가정하에 사냥할 때 적자 메꿔주는 건 좀 확실하긴 해요. 시브즈입니다. 야, 태어나서 이런 병신 같은 스킬은 본 적이 없어요. 다수 공격기인데 단검 리치로 몬스터를 때려야 그 몬스터 기준으로 범위 공격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 공격 범위가요, 앞으로는 짧고 뒤로는 길어요. 위아래 범위는 없고요. 이게 뭐지? 공격 타깃수도 골치 아픕니다. 스킬 포인트 1 찍으면 110%로 2마리 공격. 뭐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3마리를 때리고 싶으면 스킬 포인트를 몇을 찍어야 되느냐? SP 7을 찍어야 돼요. 아니 근데 이게 뭐야? 6일 때는 160%로 2마리 공격이라더니 7 되니까 120%로 3마리 공격이네. 타깃수가 올라가면 데미지가 거의 초기화가 됩니다. 이건 뭐 시시포스도 아니고 12에서 13 갈 때는 또 170에서 130, 4마리에서 5마리가 되는 18에서 19는 180에서 140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충 쓸만한 4마리 180%로 때리는 18단계에서 멈추고 다른 스킬을 찍는 트리가 생겨나기도 했죠. 시브즈는 이 병신같은 리치, 병신같은 데미지, 병신같은 스킬 진화에 이어서 개같은 점이 또 하나 있었는데 그거는 바로 MP 소모량입니다. 마스터시 6마리를 210%로 때리는데 MP를 50을 씁니다. 아니 야, 상하좌우 공격이 빙결 달린 아이스 스트라이크가 MP 50이야. 이게 맞냐 진짜? 마지막은 메소 가드. 이거는 좀 쓸만한 스킬 맞고요. 선행으로 차크라를 찍어야 된다는 게 좀 불쾌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원래는 일정 매소를 충전을 해놓고 충전한 매소가 빵이 되면 버프가 풀리는 방식이었는데 크림슨 발롱한테 몇 방 맞으면 예상 못한 시점에 풀려버려서 욕이 막 나오니까 2005년 5월에 충전식에서 지속시간형 버프로 수정이 되었죠. 메소 가드는 시프 전용 매직 가드입니다. 메소를 이용해서 맞는 데미지의 50%를 까주는데 마법사는 맞는 데미지의 80%를 까잖아요. 근데 마법사는 이걸 MP로 대신 소모하는데 이게 MP 물약이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가드 효율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시프는 그래도 이걸 매소로 까기 때문에 매직 가드보단 피격으로 나가는 돈은 좀 적어 보입니다. 근데 마법사는 원거리에서 공격을 하거나 빙결을 놓고 사냥하는 데 반해 시프는 몬스터랑 부비부비하면서 자살 공격해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횟수는 증가하고 나가는 돈과 적자는 더 늘어나긴 하죠. 암울합니다. 그래도 도적 출신인 시프가 고레벨 사냥터에서 죽을 걱정 없이 사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스킬이 바로 이 메소가드입니다. 고레벨 지역에서 메소가드 없으면 바로 죽는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매직가드는 10분 정도 지속이 되고 메소가드는 180초. 자, 이런 쓰레기 스킬들로 도배당한 시프 마스터는 공개 초기부터 많은 유저들의 원성을 샀습니다. 시브즈 디자인 개 쓰레기란 말도 2004년에 테스터 당시부터 나왔죠. 근데 이거를 왜 2010년까지 가만뒀는지는 하늘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고 무슨 시브즈 스킬 쓸 때 나오는 뭐 동료를 모으는 퀘스트 뭐 그런 거 있는데 구랍니다. 헛소리입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이런 반면에 허밋은 또 어땠을까요? 허밋도 길게 하고 싶은데 시험 기간이니까 제가 영상 만들 시간이 없거든요. 짧게 하죠. 첫 번째는 뭐니뭐니 해도 섀도우 파트너, 소환의 돌로 소환하니까 일종의 소환수고 마스터시 통상 80%, 스킬 50%, 그러니까 평타는 80%의 데미지로 복사를 해주고 스킬 데미지는 50%의 데미지로 복사해서 시전해주는 그런 버프였습니다. 원본 데미지에서 퍼센트를 매겨서 수치만 깎아서 데미지가 들어가는 스킬이다 보니까 원본 데미지에서 크리티컬이 뜨면은 섀도우 파트너 데미지도 크리티컬이었고 원본 데미지가 노 크리티컬이면 섀도우 파트너 데미지도 노 크리티컬이었습니다. 이게 좀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이런 조치를 안 했으면 진짜 개사기였어요. 아무튼 간에 섀도우 파트너는 이렇게 데미지를 150% 뻥튀기 시켜주는 3분의 5천원짜리 효율 좋은 버프였지만 표창 소모 역시 2배가 된다는 단점 덕에 비싼 표창을 많이 쟁여둬야 하도록 강제하는 스킬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플래시 점프. 야, 2단 점프가 있는 직업이 허밋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거리 짧은 단도는 걸어댕기고 사거리 긴 허밋은 날라댕기고 이게 말이 되나 싶은데 아무튼 간에 형식적으로는 텔퍼보다 느린 게 맞지만 1회 시전했을 때 이동하는 거리는 더 길었기 때문에 먼 거리를 건너가야 한다든지 하는 작업에 매우 효과적이었고 플래시 점프를 통해서 몬스터에게서 벗어나서 아대치기 없이 원거리에서 사냥하기 편한 환경을 만들어줬습니다. 세 번째는 알케미스트, 물약 회복량 150%, 소비형 버프 지속시간 150%라는 미친 패시브입니다.
장어구이로 HP 1500, 만화 엘렉서로 MP 450 회복이라 생각해봐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심지어 리플에서 파는 아기용의 이유식을 먹는다 치면은 20분이 아니라 30분 동안 공격력 7을 올려주는 그런 버프로 바뀌죠. 부럽네요. 네 번째는 매소업입니다. 몬스터한테 떨어지는 매소의 양이 1.5배가 되는 스킬인데 이거 심지어 파티 스킬입니다. 미친 개사기 버프죠. 사기성을 반영을 한 것인지 지속시간은 홀리심볼과 같은 120초로 매우 짧은데 마스터 레벨은 30이 아니고 20입니다. 픽파켓은 돈을 벌려면 떨어져 있는 10원짜리를 엄청나게 주스러 학업 직업 돌아다녀야 되지만은 매수업은 떨어지는 돈 뭉치에 들어있는 매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돈을 버는 편의성 면에서는 매수업의 압승이죠. 그리고 파티 스킬이니까요. 다섯 번째는 어벤져. 말이 필요 없습니다. 시브즈 같은 쓰레기와는 다르게 스킬 레벨 1만 찍어도 4마리를 공격합니다. 야 나도 몬스터 몰이 사냥하고 싶다고. 자 여섯 번째는 섀도우 웹이죠. 이것도 별로 안 좋은 스킬일 것 같지만 은근 이것도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몬스터를 슬로우도 아니고 아예 묶어버리는 섀도우 웹은 일단 포박했을 때 몬스터가 체력에 비례해서 이 데미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게 포이즌이랑 비슷하지만 포이즌처럼 막 데미지가 엄청난 퍼센트로 나오는 게 아니라서 웹을 깔고 다니면서 막타 치는 거는 못하고 아무튼 간에 그 도적 특유의 명중률을 활용해서 고레벨 사냥터에서 몬스터들을 묶어놓고 원거리에서 안전하게 어벤져 날리는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 선마스터하는 스킬트리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표창이 없을 때 사용 가능한 섀도우 매소는 생각보다 잘 들어가는 딜로 좋은 보조 스킬 같아 보이지만 섀도우 파트너를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매소가 2배가 돼서 한 번 공격에 최대 1600 매소가 소모되는 이런 미친 스킬이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범한 스킬이 2개, 최고급 스킬이 5개인 허밋이었습니다만 이런 스킬들로 일반 유저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육성을 계속하기 위해 비싼 아드와 표창을 구매하게 만들면서 유저들로 하여금 캐시를 구매하게 만들고 캐시를 팔아서 매수를 벌게 강제하면서 허밋을 사실상 하나의 BM 모델로서 동작하게 만들었죠. 허밋이 BM 모델인 증거가 있냐고요? 마스터 리복 캐시 받고 팔던 듀얼 블레이드 보세요. 스킬 뭐 있나? 헤이스트 있죠, 플래시 점프 있죠, 섀도우 파트너 있죠, 크리티컬 있고 광역기 있고 있을 건 다 있죠. 그러니까 허밋은 이런 스킬들 공짜로 쓰는 대신에 게임 이용을 위해서 간접적으로 현질이 필요하게 만든 것이고 듀얼 블레이드는 반대로 상대적으로 값싼 단검을 차용하는 대신 스킬에 돈이 필요하도록 만든 유료 캐릭터였다는 점에서 미뤄봐서 이런 유저들의 스킬이 몰빵된 것이 바로 허밋이 최초의 지갑전사 BM 모델이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죠. 물론 적은 자본으로 육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단검 도적이라지만은 크리티컬 넣고 회복기도 어쌔신은 2차 있는데 더 좋고 매수업도 없고 섀도우 파트너도 없고 플래시 점프도 없고 처우가 너무 안 좋았던 게 사실이고 캐시를 지를 의향이 있는 시프 유저들조차도 위젯과 넥슨의 불통에 질려버려서 결국 게임의 흥미를 잃고 접게 만들어버리는 엉터리 밸런싱이야말로 빅뱅 전까지 메이플 스토리가 침체기에 접어들게 하는 시발점이 되었을 것입니다. 빅뱅 전 메이플을 현재에 부활시키려면 보존해야만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없애버려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일부 스킬들의 참혹한 밸런싱은 없어져야 할 가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자리 문화가 그렇고 단검 도적의 낮은 데미지가 그렇고 높은 경험치 필요량이 그렇고 제네시스가 그렇죠. 자 다음 주는 해적 3차 하고 싶은데 저희 채널이 5월 말까지는 주 1회 연재잖아요. 이거 뭐 3차 언제까지 우려먹을 거야 그죠? 이러다가 뭐 아란 3차도 다룰 건가? 그런 거로 해적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 일단 뭐 여러분들 좋아할 만한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 홀릭 구독해주세요.